여러분이 그저께 공부하면 여러분 다 서울대학교 가지 않을까요? 아니지. 맞아요. 내가 볼 때 요즘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하면 다 서울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갈 수 있다.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해보면 알겠지만 일주일만 하면 이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걸 3년 동안 찾는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복습을 또 하면서 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이게 이제 고3 때 확률과 통계로 연결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때 다 확률과 통계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22 교육개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확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행 공부가 되겠고, 이거랑 이제 집합, 고1 때 배우는 집합 부분이 있거든? 그게 이제 확률과 통계할 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노가다죠. 누가 만들었죠? 경우의 수? 수학자. 수학자들이 만들었겠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 만들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가다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이거 다 세고 있어? 맨날 세? 언제까지 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안에서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공식을 만든 거죠. 그게 경우의 수예요. 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론은 경우의 수를 만든 사람도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죠. 사이코 같아요, 선생님. 사이코 같아요? 아, 그냥 세는 게 좋아요? 일단 뭐 세상이라는 거는 그런 사이코들이 다 발전을 시켜놓은 거죠. 맞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이유도 그런 놀라운 사이코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제 조선시대 같은 느낌으로 이제 평균 수명 40살 정도 되겠고요. 일단은 뭐 그 정도 이제 난 벌써 이제 여기 없어요. 지금 벌써 선생님 나이 지금 이제 조선시대였잖아요. 저 벌써 이제 세상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이제 그죠? 여러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나이였으면 이제 여자친구들 다 결혼할 만한 나이고요 지금. 벌써 결혼해서 이제 시집살이 시작했겠죠? 그때 됐었으면, 아, 공부하고 싶다, 그러고 있겠죠?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그죠? 지금의 이렇게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들의 혜택을 받는 거죠. 뭐, 선생님,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여자들한테는 그랬어요. 뭐, 여자들이 공부나 해. 공부 뭐 할 거 뭐 있어? 그냥 집안일이나 해. 공부를 안 시켰어요. 나쁘다. 뭐 이런 공부한다고 이제 슬퍼하겠지만, 옛날에는 공부할 기회조차도 없었다. 뭐 슬픈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님 물어보면 이제 집에서 돈을 안 대줬기 때문에 장학금을 한 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이제 공부를 못해요. 뭐 그런 이제 슬픈 사연들이 이제 많아요. 여자친구들은. 선생님, 그럼 옛날에 다 똑똑한 사람밖에 없어졌네요. 똑똑한 됐다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았겠나요? 뭐 사람이 이후에 뭐 두뇌가 갑자기 뭐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뇌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부를 많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압도적으로 사교육으로 같이 갖다 밀어붙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뭐. 사람 멍청할 때 교육 없으면 다 멍청해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할머니들 중에서 치매가 많거든. 맞아요. 이유가 두 가지죠. 일단 할머니들 교육을 못 받았어요. 머리 쓸 일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고요. 또 할아버지보다 또 오래 살아요.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이제 할머니분들이 좀 더 치매가 더 많죠. 그죠? 교육을 많이 받고 머리를 많이 쓸수록 치매 걸릴 확률은 떨어진다는 게 이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교육을 못 받고 본능적으로 살수록 이제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치매 걸릴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치매 걸리면서 오래 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난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오래 살면 뭔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머리 열심히 쓰시고 건강하고 치매 걸리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살기를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오래 산다고 뭐 병원에만 있으면 좋을 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자친구들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요. 취미로 운동을 꼭 하셔라.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수학자들이 만든 거고 첫 번째 합의 법칙과 뭐가 있다? 곱의 법칙. 이것을 이제 노가다 뛰다가 이제 만들어낸 거죠. 수학자들이. 그죠? 합의 법칙은 보통 우리가 언제 쓴다 그랬죠? 케이스별로 나눌 때. 뭐 대부분의 이제 경우의 수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케이스별로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지 뭐 한 번에 딱 풀려지는 문제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사실
뭐 나중에 더한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다 알죠, 더하는 거.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어떻게 케이스별로 나눌 것이냐. 그게 핵심이에요. 아니 뭐 잘 나누면 문제가 잘 풀려지는 거고 잘못 나누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렵게 접근하는 거죠. 노가다를 더 심하게 해야 되겠고 점점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합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나눌 때 두 가지 법칙이 있죠. 첫 번째, 빠짐없이 나눠야 돼. 나눈 거에다 뭐가 하나가 빠졌어. 그럼 다 더해도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 뭐다? 빠짐없이. 나눌 때 뭐 빠뜨리면 안 돼요. 그죠? 빠짐없이. 두 번째 원칙은 뭐냐?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뭐 중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빼줘야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나눌 때부터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중복이 최대한 되지 않도록 나누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죠. 이게 나누는 원칙인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겠고, 이 곱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언제 많이 쓰여지냐면 그 연달아 선택해야 되는 거 있잖아. 뭐 첫 번째 우리가 뭐 그 햄버거 가게에 갔을 때 이제 햄버거도 선택하고 그다음에 뭐 선택하죠? 그다음에 감자튀김, 뭐 음료수 선택하잖아. 이렇게 연달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 아니면 내가 아침에서 집에서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상의도 선택하고 하의도 선택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죠? 항상 나갈 때 신고 나갈 수 있다. 그죠? 맞죠? 아니에요? 뭐 안 입고 나가도 괜찮아요? 문제가 크긴 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달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 같은 경우가 다 무슨 법칙이 쓰여지는 거다? 곱의 법칙. 특히 이 곱의 법칙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또 배웠던 것들이 뭐가 있죠? 승렬이나 조합도 이 곱의 법칙의 한 종류가 될 수가 있겠죠. 승렬도 이렇게 다 곱해지잖아. 보면 알겠지만. 하나씩 떨구면서 곱하고 조합도 마찬가지로 곱한 다음에 뭐 중복된 거 나눠주잖아. 그래서 이 곱의 법칙은 나눴을 때, 여기서 나눴죠, 이쁘게. 나눴을 때 거기서 이제 숫자 세일 때 이 곱의 법칙을 많이 써요. 노가다를 띄워도 좋겠지만 노가다 띄지 않으려면 법칙들을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구했던 경우의 수를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오는지 다 쓸 수 있어야 돼. 어떤 경우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36가지가 나왔어. 그럼 36가지 다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답은 36가지가 나왔는데 나는 그 36가지 다 몰라. 못 써. 그러면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경우의 수를 못하냐? 못 쓰는 애들. 뭐 답만 구했어. 몇 개 나왔어. 근데 그게 뭔데? 그거 다 불러봐. 못 부르는 애들. 그러니까 그냥 공식만 써서 푸는 애들. 이런 애들이 대부분 다 경우의 수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아니지. 잘할 확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직접 세가면서 그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 당연히 더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이해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다 이해했지. 근데 자기가 써가면서 이해되는 거지, 뭐 그냥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정도의 천재였다면 참 좋았겠죠? 그럼 또 부모님께 가가지고 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애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제 좀 특이한 애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되게 정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죠? 다들 정상적이죠? 막 안 해도 다 그려지고 막 그래요? 보는 순간만? 그래? 아니죠. 우리 되게 정상적이잖아. 부모님께 정상적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조금. 자, 이게 이제 문제들 하나 보면서 봅시다. 뭐, 한지 얼마 안 되니까. 번호가 아주 스펙타클하죠? 500번 문제. 그죠? 가장 첫 번째. 자, 그래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몇이 된다? 3의 배수다. 그럼 몇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합의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합이 3일 때, 합이 6일 때, 합이 9일 때, 합이 12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게 합의 법칙 쓰고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첫 번째인 거죠. 안 나누는 거 푸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슴이 아픈 거죠. 그죠? 이제 이런 학문을 안 배우게 되면 그냥 막 풀어요. 초등학교 애들 갖다 놓으면요, 안 나누고 막 풉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이 똑같아요. 선생님 뭐 빠뜨린 거 있을까요? 자기도 몰라. 중복해서 생각나요? 몰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거는 경우의 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그래서 3이 되는 거 몇 가지 나오죠? 1,2랑 2,1 이렇게 순서대로 1,5 해가지고 마지막에 5,1까지 두 개, 5개
얘도 3,6부터 어디까지 가죠? 6,3까지니까 여기 4개. 11은 6,6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더하면 답이다. 뭐 7, 11, 12, 12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합의 법칙을 쓴다. 나눠가지고 풀 때. 셀 때도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나씩 늘어나면서 이쁘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셀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얘기지만 노가다에도 기준과 원칙이 있다. 막 세는 게 아니다. 막 셀 거였으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울 이유가 없죠. 왜 배웁니까? 아니 그냥 풀면 되잖아. 막 셀 거면. 막 세라고 배우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심심하니까 여기서 뭐 502번에 뭐 시역업이라고 있는데 정말 시역업인지 한번 풀어보세요. 잠도 오고 그러잖아요. 날씨도 춥고 타고 축구는 지고 이상하게 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이 안 좋은데 그죠? 502번 얘가 아마 이제 수용도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수용도 문제라고 해서 한 명 빼고는 4명은 다 다른 거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다음 아마 셀에도 있을 거예요. 수용도 문제로 4명이 다 다른 거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있었을 건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4명이 다 다른 거 선택하는 경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그 문제 변형 문제거든요, 이게. 그 1, 2, 3, 4 있었을 때 우리가 1, 2, 3, 4 있었을 때 1, 3, 4를 배열할 때 1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얘가 1에 올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2, 3,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 숫자를 다 다른 거 선택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수용도에서 배웠을 건데 이거 총 몇 개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4개짜리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4개가 다 자기 거 안 나오는 거 잘 기억 못하냐? 그 4개가 자기 자신 선택 안 하는 거는 9가지가 나와요. 그때 아마 다 셌을 거예요. 1은 3개가 올 수 있죠. 2, 3, 4가 올 수 있겠고 2가 왔다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1, 3, 4인데 1, 3, 4 다 올 수 있죠. 이렇게 1, 3, 4 얘는 누구도 올 수 있어. 3은 1, 2는 안 되고 3은 안 되니까 1, 4 얘도 뭐가 올 수 있죠? 1, 3 그래서 이렇게 분기돼가지고 총 이게 몇 가지 나오냐면 9가지 나오거든요. 세면 이해됐어? 그러면 이 문제는 502번 문제는 일단 한 명은 자기 자신 거 뽑는 거야. 그 몇 가지겠어? 한 명이 자기 자신 거 뽑는 거. 내가 아니지. 5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한 명이 자기 자신 뽑은 다음에 5야. 그 다음에 4명은 다 다른 거 뽑는 거야. 이거야. 4명이 다 다른 거 뽑는 게 몇 가지 나온다고 이게? 9가지. 그래서 5 곱하기 9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명은 자기 자신 거 뽑고 4명은 다 자기 거 4개. 이게 수영도로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4명이 자기 자신 4개 안 되도록 하는 게 9가지 나오는 거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이거. 그래서 5 곱하기 9가 돼서 다 뭐가 된다? 45가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세보시고 수영도 그려보시고 9개 정도는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뭐 세보면 9개 나옵니다. 이거 하나씩 나오고 얘도 뭐 2개씩 나오는 게 있어요. 다 세보세요. 수영도 다 해줬었을 거예요. 뭐 처음 봅니다. 그럼 뭐 공부를 안 했던 거죠. 뭐 이거 수영도 몇 번씩 나왔는데. 그래서 그거 문제 2개 엮어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시역업이라고 한 이유는 노화가 좀 해 수영도로 하지만 우리는 안 했죠. 왜냐? 난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귀찮아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이 이제 귀찮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머릿속에다가 이제 저장해 놓죠. 수학 공부하다가 이제 되게 귀찮은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장해 놔요. 아, 저건 다시 안 해야 되겠다. 귀찮다. 그럼 이제 암기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뭐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수영을 하기 귀찮기 때문에 이거 할 때마다 이 9가지 정도는요, 그냥
외워놨어요. 선생님도 그냥 귀찮아가지고. 못 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구할 줄 알죠. 근데 매번 구하는 건 짜증나니까. 말했잖아요. 수학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제 노가다 하기가 싫어져요. 네, 당연한 법칙이고요. 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503번으로 갈게요. 503번도 양의 정수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4부터 2x 플러스 y는 6이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몇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는 거죠? 4일 때, 5일 때, 6일 때로 나눠서 푸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2x 플러스 y가 4일 때, 2x 플러스 y가 몇일 때? 5일 때, 2x 플러스 y가 6일 때. 이렇게 풀어야지 정상적인 거고, 분명히 문제 풀려면요, 안 나눈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장담할게요. 안 나눠서 푸는 애들이 시험에 안 느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왜 안 느냐? 지 머리로 푸는 애들이 꼭 있어요. 가끔 이제 보면요, 경우의 수 보면은 다 같이 공부를 해도 열심히 막 시켜 내가. 근데 막 뭐 어떤 남자애들 같으면서 막 그냥 막 공부를 안 해. 막 머리를 막 풀어. 그리고 선생님 너무 경우의 수 너무 쉬워요. 막 그러고 말이야. 그러고 있다가 문제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부터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머리로 안 되는 거야. 나름대로 이 수학자들이 가장 확장성이 좋고 어려운 문제 풀 때도 다 통용되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한테 나름대로 선택하게 해준 거야.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학 공부를 했을 거고 머리 좀 좋다는 사람들, 월드클래스 천재들이 나름대로 다 갖다 붙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 길인 거야. 그럼 이 길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저게 저렇게 풀어? 다른 방법이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다 해봤던 사람들이 저 길을 갔잖아. 그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죠. 자,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겠죠? 이때 이제 뭐로 세면 제일 좋죠? X로 세는 게 좋았나요? Y로 세는 게 좋나요? 이때는? X요. X로 세는 게 좋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뭐가죠? 양의 정수니까 얘는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1,2밖에 안 되죠. 여기는 1,3하고 뭐가 되는 거죠? 2,1밖에 안 되겠죠. 여기는 1,4, 2,2 끝이죠. 총 몇 가지 나온다? 5개. 자, 이렇게 풀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정확히 나눠서 푸는 연습들을 하셔라. 그게 기본기다. 넘어갈게요. 또 고배 법칙이 뭐가 나오네요. 깔짝깔짝. 그렇죠? 전개했을 때 그러니까 변형을 줬어요. 506번. 어떤 변형이 있을까요? 506번에. 어떤 변형을 줬죠? 제곱이 있잖아요. 제곱 변형이 들어간 거야. 원래 보통 문제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x 더하기 y가 딱 줘가지고 3 곱하기 2, 6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 네. 많이 봤죠 이거? 여기서 이제 뭐 변형을 줬다? 여기다 뭐 줬다? 제곱. 이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큰일 나요. 선생님 또 제곱이다. 오케이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러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바로.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냥 제곱해봤자 항의 개수 몇 개 나오죠? 4개 안 나오잖아.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잖아. 여러분 공통공식 다 알지 않아요? 몰라요? 아직 국제공식 저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 3개 나오잖아. 제곱하면.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된다? 3 곱하기 3이라서 뭐가 된다? 9가지가 되는 문제고 이 정도 변형 우리를 이제 무시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정도 변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푼 친구들은 이제 맞아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자, 그렇다면 507번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잠도 깼죠? 졸리잖아, 경우에서. 선생님 경우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친구를 알려줄게요.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가다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잖아요. 재밌게 가르쳐야죠, 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세 눈의 수의 곱이 짝수다. 자, 이거 나눌 수 있습니까? 이쁘게 나눴어요? 우리 하율아 지금 나누고 있어? 지금? 머릿속에서 막 나눠주고 있어? 디디디디디 나눠주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나누는 건 난 모르겠다. 머릿속에 나눠지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게 실력인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뭐 답을 맞춘다? 답은 당연히 잘 나누면 맞춰져요. 자동적으로. 우리 서은 어떻게 나눴어? 졸려요? 응? 어떻게 나눠야 될 것 같아? 세 눈의 수의 곱이
짝수다라고 했을 때 나누는 건 뭐야? 세 개를 뽑는 거잖아, 일단. 그죠? 그러면 나눠보면 짝수가 하나 들어갔을 때, 짝수가 두 개 들어갔을 때, 짝수가 세 개 들어갔을 때, 이번 식 나눠야 되겠죠. 그럼 짝수가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 곱하면 짝수가 나오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짝수가 세 개 뽑히는 경우. 두 번째, 짝수가 두 개면 홀수는 몇 개인 거죠? 한 개인 거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짝수가 하나 뽑혔다면 홀수가 몇 번 나온 거죠? 두 번 나온 거죠. 마지막은 뭐가 있겠어? 다 나누면 홀수가 세 번 뽑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지금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나눠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경우의 수를 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돌고 있어야 돼요. 그때 곱해서 짝수입니다 라고 했다는 게 바로 1번부터 몇 번까지가 되는 거죠? 3번까지가 되는 거죠. 나눴을 때. 그러면 이제 생각하겠죠. 나눴던 애들은. 이거 다 구해서 더할까? 아니면 전체에서 얘를 빼는 게 빠를까?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하겠죠? 전체에서 빼겠지. 남은 걸 봤는데도 일로 갔다. 왜 그랬을까? 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누가 봐도 여기가 빠를 것 같잖아.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는 게 핵심인 거야, 나누는 게. 안 나눴는데 그게 눈에 보인다? 부모님께도 감사하세요. 나누는 게 핵심인 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부터 6까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 다 더하면 몇이죠? 전체는 6 곱하기 6이잖아요. 그죠? 그럼 홀수 3개 뽑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홀수는 몇 개 있죠? 주사 한번 던지면 1, 4, 5, 3개죠. 홀수 3개 뽑는 거는 3 곱하기 3이겠죠. 첫 번째 것도 1, 4, 5 중에 하나 뽑아야겠고, 두 번째 것도 1, 4, 5. 세 번째 1, 3, 5. 그러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6의 3승에서 뭐를 빼면 되는 거야? 3의 3승을 뺀 게 답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다음에 일로 갈지 반대로 갈지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나누는 게 핵심인 거야. 반대로 구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나누는 게 핵심이라니까?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되면 시력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경우의 수 빨리 되는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해봤자 시력이 안 는다니까? 평생 동안 해봤자. 자, 그럼 508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채영이가 전화가 오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열어달라는 거겠죠? 아픈데 그걸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면서 자, 508번 즐겁게 풀고 있을까요? 어떻게 잘 나눴어요? 200부터 600까지의 짝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나눠지면 될 것 같은지 200부터 600까지니까 2로 시작하겠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다음에는 뭐 3으로 시작하고 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4, 5까지 가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 두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로 시작되는 것도 있겠죠. 6으로 시작되는 거는 뭐 600이니까 600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뭐 600은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600까지니까. 그죠? 600은 그냥 번외편으로 600은 넣지 않아? 이게 짝수죠? 600 짝수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600은 넣을게요. 짝수 한 개. 세세요. 600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6을 되는 거. 이때 여기 뭐 들어가야 되죠? 짝수니까 짝수 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야? 마지막부터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다 달라야 되는데 그럼 뭐 들어갈 수 있죠? 마지막에
0, 4, 6, 8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0, 4, 6, 8 2는 못 들어가요. 왜냐면 2는 맨 앞에 있으니까 각자의 숫자가 다 달라야 된대요. 맞죠? 600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00까지 아니에요? 근데 다 달라요. 600 안 되겠네. 그냥 그러니까 만약 달아야 되니까 버려지긴 하겠네. 600도 탈락이네요. 안타깝지만 아쉽네요. 자, 그러면 0, 4, 6, 8이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3개요. 왜 3개죠? 0이 만약에 왔어. 그럼 2하고 0만 피하면 되잖아. 아니야? 맞아요. 2하고 0 피하면 몇 개 남죠? 8개 남는 거 아니에요? 총 10개잖아. 0부터 0, 1, 2, 3, 4, 5, 6, 7, 8, 9 10개 들어갈 수 있잖아. 10개 중에 2개 피해야 되니까 여기 몇 개 올 수 있다? 여긴 8개. 여긴 8개 올 수 있고 여기는 4개밖에 못 오니까 8, 4, 32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3으로 시작되는 게 이렇게 오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가지로 바뀌어요. 왜냐면 짝수가 다 되니까. 이게 2로 시작되는 것과 4로 시작되는 것만 좀 달라지는 거야. 해보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0, 2, 4, 6, 8에 다 올 수 있는 거지. 여기는 8개 똑같아, 안 똑같아? 8개 똑같아. 8개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0, 2, 4, 6, 8. 왜냐면 여기 짝수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짝수가 5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된다? 8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었으면, 얘는 32가지 나오겠네. 얘는 40까지 나오겠네. 금방 알아요. 세다 보면. 그 정도의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럼 이제 온다는 거지, 금방. 얘도 얘랑 똑같은 경우니까 32가지. 얘는 40까지. 그래서 요거 2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그럼 72 곱하기 2니까 144가지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죠. 자, 요런 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라는 게 아니라요. 나눠서 세는 거를 연습하는 게 그게 경우의 수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순열과 조합을 배우게 되면, 뭐를 배우게 되면? 순열과 조합을 배우게 되면, 여기 계산할 때, 나눈 다음에 여기 계산할 때 뭐를 쓰게 된다는 거죠? 순열과 조합을 쓰게 된다는 거야. 단지 여기서.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경우의 수 배우고, 순열 배우고, 조합 배우잖아. 나누는 건 우리가 결론적으로 연습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눈 다음에 다 세고 있었는데 순열 조합을 배우니까 공식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경우의 수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크게 보자면 너무 어렵나요? 자, 약수의 개수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 많이 물어봤던 거 저번에 공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많이 나왔었던 문제. 우리 서우도 물어봤었는데 공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뭐를 구하면 된다?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509번에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360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소인수 분해를 때려야 되겠죠. 이거 변형 문제 나온다겠죠. 이거 그대로 나오면 이제 틀렸다. 혼나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약수의 개수는 이 지수에다가 뭐만 더하면 되죠? 다? 1만 더해가지고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왜 그런지도 내가 다 설명해줬어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24가지가 나오겠고요. 약수의 총합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공식을 다 알려줬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네. 네. 약수의 총합도 1부터 다 곱하는데 2 같은 경우는 1,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까지 하고 3은 3의 제곱까지 니까 1, 3의 1승, 3의 제곱 5는 1 플러스 5, 1승까지 이렇게 다 곱해주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고 이 약수의 총합되는 것도 내가 다 증명까지 다 해줬어요. 공식만 이런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시간 계산 넘어갑니다. 다 더하면 몇이죠? 1, 2, 4, 8 몇입니까? 15예요?
이거는 1, 3, 9. 13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6? 몇이죠? 1350인가요? 아닌가? 1350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9, 30, 90, 9, 3, 27. 1170? 1170인 것 같아요. 암산하니까.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이 정도 기본 공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당연하겠지만, 변형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기본 공식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510번 같은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504의 양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누가 왔을까요? 공부하러 삑삑삑삑.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너는 뭐 비염이 있어? 자, 이거는 쉽나요? 504 소인수분해 하면 뭐 나오니? 우리 로이야? 자, 요거는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3이 하나 포함돼야 되죠. 그죠? 3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3이 무조건 포함되는 거니까 3이 한 개 있는 경우랑 3이 몇 개 있는 걸로 나누면 되죠? 2개 있는 걸로만 나눠도 되겠고요. 3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 이제 만들면 되죠. 약수의 개수를. 몇 개가 나오죠? 4 곱하기 2가 되겠죠? 2하고 7로 약수의 개수 만들면 되는 거니까 3이 하나 포함된 경우, 3이 2개 포함된 경우 나누시면 되겠어요. 3의 제곱이니까 2까지밖에 못 가는 거니까. 그래서 4, 2, 8, 8가지. 3이 하나 있는 경우는 8가지가 나오겠고요. 3이 2개 있는 것도 8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면 뭐가 된다? 16가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한식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 거죠. 왜냐? 공식만 외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학에서 잘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조심하는 거, 이게 소인수 분해가 된 상태에서 공식 써야 돼요. 가끔 보면 문제에서 약답하게 낸다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다 엄청 거여들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소인수 분해 했는데 애매하게 소인수 분해 한 거야. 뭐 이렇게 준 거죠. 왜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이제 대부분 애들 아무 생각 없이 약수개수 구하시면 못한다? 4, 3, 4하고 정리 전사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틀려요? 그러면 뭐가 소인수 분해가 됐죠? 12. 이런 거 걸리지 마세요. 이런 거 약답하게 낸다고 걸린 애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소인수 분해가 안 됐잖아. 근데 막 써요, 공식을. 집에 가는 거죠, 곧바로.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그분은 틀린 거죠. 소인수분해가 안 된 거예요. 10 때문에. 얘를 더 소인수분해 2 곱하기 5로 더 쪼갰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 더 쓰셔야 됩니다. 일단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로망 문제가 나오죠. 이거 풀고 좀 쉴까요? 도로망 문제는 뭐 가장 대표적인 문제니까 뭐 심심하니까 514번 하나 풀어보세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험난한 길이 많아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절대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죠? 요즘 서점 거의 갈 일이 많진 않죠. 왜냐고요? 다 시키니까. 서점 가본, 언제 가봤습니까, 로이는? 저는 작년에도 갔습니다. 작년에 갔어요? 서점을 잘 안 가게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책방도 많이 갔는데 요즘은 뭐 책방 갈 일이 없죠. 그죠?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소설책과 만화책 같은 거 많이 빌리러 갔는데 요즘 뭐 그럴 일이 없죠? 뭐 스마트폰을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옛날에 참 많이. 자, 514번 잘 나눴어요? 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죠? 집에서 서점을 갔다가 학교를 가는 친구가 있겠고요. 집에서 서점을 갔다가 편의점은 안 들릴 수 없다. 편의점 한번 또 들러주시고 서점은 안 가도 편의점은 가야 된다. 그리고 학교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죠? 세 번째로는 서점은 내가 왜 가냐? 편의점 들다 가자. 편의점 갔다가 학교 가는 친구 있겠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집에서 편의점을 갔는데 갑자기 문제집을 사모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점을 갔다가 학교를 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4개. 그다음 이제 뭐 쉬운 문제죠? 집에서 서점까지 몇 가지죠? 줄의 개수가 9가지. 3, 3이 되죠? 9가지. 3가지. 서점에서 편의점까지는 1가지. 편의점에서 학교까지는 2가지니까 이게 6가지. 집에서 편의점은 3가지, 2가지에서 6가지. 집에서 편의점 가는 거는 3가지. 편의점에서 서점은 1가지. 서점에서 학교는 3가지. 이걸 다 더하면 답이 아니다? 몇십 개지도 그래서 다 더하면 30가지가 나오나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재밌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능까지만 미친 듯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하는 방법은 그거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죠? 517번 같은 문제거든요. 517번. 약간 이게 순례 느낌 비슷하게 가잖아요. 색칠하는 방법이. 그래서 뭐 A, B, C, D 를 칠할 때 약간 어처럼 생겼냐 이거? A, B, C, D, E. 이게 보통 이제 칠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뭐 A보다 예를 들어 뭐 내가 A부터 칠하다 봅시다. 그럼 A가 몇 가지가 되는 거죠 무조건? 5가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B를 칠하면 B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4가지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4개밖에 없어요? 얘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줬어요. 그럼 4가지로 갑시다. 색깔이 별로 안 좋네요, 문제에서. 좀 5개면 5개 주는데. 그죠? 얘는 4개 보고 여기 몇 개 있잖아요? 선택하는 게 3개겠죠? 피해야 되니까. A를 피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C를 만약에 칠한다고 치면 C도 몇 개가 되는 거죠? C는 이제 이 2개 피해야 되잖아. 네. 그럼 몇 가지 되죠? 2개. 2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D는 얘네 둘을 피하면 되잖아, 사실은. D는. 그 원래 몇 개가 나오는 얘가? 2가지가 되겠죠. 이게 2가지라고 이렇게 쓰고 풀면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2를 이제 칠할 건데, 2가 누구랑 적혀 있냐면, 요 세 놈하고 적혀 있단 말이야. 보이시나요? 근데 얘네 둘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을 수가 있어. 색깔이. 그러면 나눠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D를 칠할 때 얘가 얘네 둘을 피했을 때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중에서 얘가 하나랑 같은 색깔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A, B, C까지는 봐. A, B, C, D로 그냥 칠했다고 할게. 예를 들어서 A가 4가지가 맞아요. B도 3가지가 맞아요. C도 2가지가 맞아요. 이렇게 뭐 돌아가지가 없는데 이 D는 2가지인데 나눠야 돼. 같은 색인 경우 B랑 1가지랑 B랑 다른 색인 경우 1가지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같아. 얘네들 갖다 또 쳐봐. 그러면 2는 몇 가지를 칠할 수 있는 거죠? 2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이 같아요. 그럼 2가지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된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달라요. 그럼 3개가 다 다른 거야. 그럼 3개 다 피해야 되니까 몇 가지 되는 거야? 1가지. 이래서 나눠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중에서 뭐 요즘 잘 나오지는 않는 문제긴 한데 혹시 내면 이런 변형 문제들 이 마지막에 칠할 때
요 세 개랑 이웃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가 같을 수 있을 때 이때가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 515번 같은 문제는 뭐 쉬운 문제죠. 사실은 그냥 안 나눠도 되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어려워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4 곱하기 3 곱하기 2하고 여기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몇이죠? 총 몇 가지죠 이게? 세 가지인가요?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4, 3, 2, 3 다 몇이죠? 24 곱하기 3이니까 72 그러니까 72가지를 색깔이 칠할 수가 있겠다라는 문제는 나눠야 되는 문제들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이웃하고 있을 때 서로 같을 수 있을 경우 떨어져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지불하는 방법하고 금액도 다 설명해줬죠? 금액일 때는 조금 어떻게 하죠? 쪼개야 된다고 했죠? 겹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쪼개야 된다고 했어요.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시험 5으로 보러 갈게요. 이 문제도 뻔한 문제인데 나오는 게 높진 않아요. 자, 1000원짜리 3장 겹치는 것만 쪼개는 거예요. 1000원짜리 3장 그 다음에 5000원짜리 3장 그 다음에 만원짜리 3장 자, 이때 언제 겹치는 게 발생하냐라고 본다면 5,000원짜리랑 만원짜리가 겹쳐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000원짜리 2장이 만원짜리 1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 금액할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방법은 사실 우리가 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불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뭐만 더해주면 되죠? 1만 더해주는 거죠. 왜 더하죠? 안 내도 되니까. 그죠? 안 내도 되니까 1씩 더하다가 곱해요. 4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4에다가 이제 먹지는 안 되니까. 다 안 내는 거는 안 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뭐만 해주면 된다? 1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먹지 안 돼요. 다 안 내는 건 안 되겠죠? 그럼 지불을 안 하는 거죠? 그죠? 혹시 냈다고 생각하면, 0원 내고 냈다고 생각하면 없죠? 큰일 나요. 그러면 철컹철컹 나갑니다. 그죠? 조심해야 되죠? 자, 지불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내가 이 큰 놈을 어떻게 하라 했죠? 큰 놈을 쪼개라겠죠. 그럼 이게 5,000원짜리 몇 개로 쪼개지는 거죠? 6개. 그러면 1,000원짜리 3장에다가 5,000원짜리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9장. 요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겠죠? 겹치는 것만 쪼개는 거야? 겹치는 거 중에 큰 거를 작은 거로 쪼개는 거야? 안 겹쳤는데 막 쪼개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뭐 한 장이야. 쪼개면 큰일 납니다. 겹쳐질 때 금액이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4 곱하기 10 한 다음에 뭐 빼면 되는 거야? 1 빼면 됩니다. 39가 나오는 거죠. 이게 B인가요? 이건 몇이냐? 63이야? 64 아니에요? 2 빼라고 했잖아, 내가 맨날. 맞아. 그래서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63에서 39를 빼면 되니까 답은 2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문제 뭐 잘 나오진 않겠지만 뭐 쉬운 문제예요. 푸는 방법만 알면 다 알려줬고요. 틀려갖고 오면 진짜 골치 아픈 거죠. 그죠? 잘 안 나와요. 뭐 나오면 뭐 감사합니다 하고 맞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열로 넘어가죠. 그죠? 앞부분의 순열은 이제 우리한테 계산을 요구하는 순열 공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자, NPR 순열 나와야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R개를 나열하는 경우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돼요. 이게 개념이에요. 근데 내가 시켜보잖아요? 안 나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개념도 없는데 문제를 풀고 있다. 놀라운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거죠.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수학을 잘합니까? 응용되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찾는 거. 그러니까 수학에서 사고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항상 보면 알겠지만 본질을 찾는 거야. 어떤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게 이제 수학이거든.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걸 일상생활에다 많이 적용하다 보면은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통찰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 어떤 현상을 딱 봤어.
그럼 머릿속에 막 돌면서 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 문제가 뭐구나가 보이는 게 바로 컴퓨터예요. 그럼 그게 문제가 보이면 그걸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과 안 똑똑한 사람은 거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현상을 봤을 때 내가 연결시켜서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하겠지만 누가 더 이 세상을 편하게 살지에 대해서는 뭐 내가 굳이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몸에 쫙 배가지고 생기는 게 통찰력이에요. 그게 생기면 여러분 인생 갈 때 좀 편해지는 거죠. 뭘 하더라도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죠? 조금 살 때 미래를 조금 더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겠고 뭘 하든 간에 준비하고 살겠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아무 생각 없는 생각으로 사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유리하게 살 수가 있겠죠? 아닌가요? 그게 뭐 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어떤 친구들은 뭐 연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머리를 좀 굴리고 살자. 근데 이 MPI 한번 나와야 돼요. 순위가 딱 나오는 순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I개를 택해서 I개를 1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고 공식으로 보자면 M부터 곱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죠? M-R 플러스 1까지 왜냐 I개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 이 점점점이 싫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 M 팩토리얼을 뭐로 나눴다? M-R 팩토리얼로 나눴습니다 라고까지 되는 게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딱 치는 순간 스르스르스르 나와야지만 수학의 1등급으로 가는 거고 뭐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문제만 냅다 많이 풀어봤자 1등급으로 가는 길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게 시작부터 차이가 나는 건데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요게 순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백 법칙 중에서 한 종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521번 같은 문제 마지막으로 주는 문제죠.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면 앞장에 있을 만한 문제다. 꿈과 희망을 주는 문제, 그죠? 틀린 경우에는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는 문제들이 있겠죠. 틀리는 순간 이제 눈물을 앞을 가리는 문제. 자, MP는 어떻게 되죠? N 곱하기 N-1이 되겠고요. 더하기 4 곱하기 N이 되겠죠? 이게 28이다.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3N이 되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8이어서 인수분해가 돼주는 센스. N은 자연수기 때문에 N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뭐 그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들이 되겠죠. 틀리는 순간 이제 공포와 이제 슬픔이 오는 문제들. 뭐 누가 봐도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가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번 시험 때 나올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앞장에. 있다. 맞으세요. 틀리는 순간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순열은 크게 보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결론은 줄 세우기잖아.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건 뭐죠? 야, 그냥 순열만 내면 다 맞지. 공식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뭐 이웃하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이웃할 수 없다. 뭐 커플인지 아니면 죽고 못 사는 베프인지 모르겠지만 어딜 가도 같이 가는 애들 있잖아. 화장실을 가든 밥을 먹으러 가든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또 서로 싸웠던지 이제 커플했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절대 옆에 같이 있을 수 없다. 이웃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아닌가요? 아니야? 반 애들 한번 사귀면 절대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갑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옆에 안 붙어있는 경우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앞뒤로 또 쓰는 경우 또 뭐 나랑 누가 섰는데 그 안에 두 명만 있어야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 이렇게 이제 변형들이 나왔을 때 줄 세우기 하는 문제들이 바로 뭐가 되겠다? 순열의 문제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뭐 교대로 쓴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인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 당연히 정확히 알고 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응용이 되면은 막 섞여진다든지 막 변형은 막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이제 고난도까지 가는 거고 난 기본도 안 돼요. 뭐 일단 기본부터 합시다. 자 그럼 524번에서는 첫 번째 문제 지혜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지혜가 몇 등을 해야 된다? 3등. 3등. 얘는 벌써 3등이라고 벌써 볼 것도 없이 있다는 거죠. 그럼 5명 줄 세우기에서 1명이 벌써 끝났잖아. 그럼 몇 명 줄 세우면 되는 거죠? 4명. 4명. 너무 쉽죠? 4명 줄 세우는 건 뭐죠?
4팩토리얼인가요? 네. 4은 4팩토리얼이죠? 어차피 뭐 뒤에는 벌써 돼 있기 때문에 뭐 뒤에는 뭐 빼고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되게 쉽겠죠? 그럼 좀 어려운 문제는 526번이네요. 풀어보세요. 524번 같은 건 너무 쉽잖아. 이거 뭐 그죠 서예? 이런 거 뭐 발로도 풀죠? 그죠? 이런 거 뭐 나오면 뭐 다 맞겠죠 애들? 뭐 이런 거 앞단에 나왔으면 안 나와 이제. 자, 이틀 동안 공연을 하는데, 네 팀이 공연을 다 하셔야 됩니다. 네 팀이. 그 다음에 적어도 하루에 한 팀은 공연을 해야 돼요. 그죠?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나눠서 돼야 되겠죠? 잘 나눴어요? 우리 서로 잘 나눴어? 나누고 있어요? 뭐 첫째 날, 둘째 날 뭐 잘 나누셔서 이제 재밌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뭐 여러 가지로 풀 수 있겠는데 이제 가장 무난하게 푸는 거는 첫날 한 팀 공연하고 둘째 날 뭐 세 팀 공연한다. 뭐 그게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첫날 두 팀 공연하고 둘째 날 두 팀 공연한다. 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첫날 세 팀 공연하고 둘째 날 한 팀 공연한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결론은 이제 4명을 줄을 세워야 되잖아, 그치? 4명 줄 세우는 까지 이해되죠?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봐봐, 4명 줄 세웠다 쏠게. 4명 줄 세운 게 4팩이잖아. 그치? 아니야? 4명 줄 세운 게 4팩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게 뭐 A, B, C가 됐잖아, 성공해봐. 줄을 많이 섰어, 이렇게. 4개가 줄 세웠어?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너희 나누는 거지. 여기서 나눌 거냐? 첫 번째. 여기서 나눌 수 있잖아, 첫 번째. 첫째 날, 둘째 날. 아니면, 여기서 나눌 거냐. 이거면, 여기서 나누면 어떻게 되나? 두 개씩 하는 거잖아. 네. 아니면, 여기서 나눌 거냐. 그래서, 곱하기 3을 해도 되죠.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4명이 줄을 세운 다음에, 여기서 나누던지, 여기서 나누던지, 여기서 나누는 거야.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곱하기 3을 해도,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하나, 셋, 둘, 셋, 하나. 똑같은 얘기야. 결론은. 아닙니까? 오이야?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4팩토리 다 외우고 있죠? 24인 거. 뭐 이 정도는 아니죠. 5팩토리에 120, 6팩토리에 720 정도는 다 외우고 있죠. 뭐 그래서 이제 24 곱하기 3이가 뭐가 되는 거야? 72가지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의 문제, 변형된 문제들. 여러분들 뭐 보시면 재밌게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7번으로 가면 이제 순열 문제가 나오면서 뭐 A와 C를 이웃하게 해야 된다. A야 2냐? 그래서 어떻게 하죠? A야 2를 어떻게 하죠?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나열시킨 다음에 A하고 E는 한 묶음으로 하고 이제 B, C, D까지 이제 나눈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527번이 되겠죠. 그래서 총 몇 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죠? 4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돌리면 된다 이웃하는 느낌도 다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곱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24 곱하기 2가 돼서 48가지가 되는 거. 뭐 이웃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묶은 다음에 줄 세우고 그 안에서 다시 줄 세우기 작전. 그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죠? 아니요? 되게 머리 잘 썼죠? 아니요? 누가 들어도 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게 529번이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풀어보세요.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529번. 그 다음에 530번까지 있네요.
530번도 셀에 있었던 문제에 비슷한데 이것도 이제 각각 구한 다음에 또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빼주고 뭐좀 그래야 되네. 뭐 또는인데 합의 법칙 써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나눠도 겹치게 생겨가지고 뭐 좀 짜증나게 하는 문제. 이웃하는 거 나왔으면 뭐 이웃하지 않는 것도 나올 거고요. 뭐 이렇게 나중에겠죠. 마지막에 이제 뭐 나오죠? 사전식 배열. 여러분들이 잘 좋아하는 A, B, C, D 그거. 그것도 내가 한번 열심히 강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사전을 안 찾아가지고 A, B, C, D로 풀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랬죠, 로이야? 숫자로 바꿔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만한 지름길이다라고 내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전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식 배열 잘 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럼 뭐 그래도 거꾸로 가는 게 529번 문제죠. 그리고 일요일 날은 일단 기본적으로 오시고요. 우리 일요일 날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갖고 올 건 이제 교과서들은 한번 일요일 날 다 체크를 한번 할게요. 우리 서우는 교과서 나 한 번 다 풀었냐? 그래도 교과서는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게 뭐 그래도 뭐 금방 풀겠죠. 뭐 교과서 뭐 문제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일요일 날은 교과서를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교과 두고 가야 돼요? 뭐 두고 가든지 뭐 잘 두고 가세요. 이상한 데 두고 가지 마시고 못 찾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스푼에 잘 꽂아놓고 가세요. 하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일요일 날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은 뭐 내가 부를 수 있겠죠.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근데 이번 주에 부를 사람 오면 돼요. 일요일은. 와서 딴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화요일은 부르겠죠? 느낌상. 확률이 높겠죠? 시간이 일요일날 시간이 안 돼요? 영어 갔다 오는 거 아니야? 네. 예매? 영어 몇 시에 끝나는데? 또 정해야 돼. 정하세요. 정하 끝나자마자 오면 되겠네요. 끝나고. 어차피 뭐 주말에 공부하세요. 뭐 집에서 놀지 마시고요. 집에서 놀겠죠. 뭐. 티셔츠 엠보일과 바지 네벌을 옷장이 1열로 걸 때 바지끼리 이웃하나 거는 경우의 수는 576이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바지 하나로 묶으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되겠죠? n 플러스 1 팩토리얼에다가 이제 4 팩토리얼 나누죠? 곱해주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576이다. 4 팩토리얼 24잖아. 24로 나누면 몇이냐? n 플러스 1 팩토리얼 뭐가 나오죠? 24로 나누면? 24가 또 나오나요? 누가 봐더라도 이건 또 4 팩토리얼이니까 이런 몇이 된다? 3이 되겠죠. 이런 문제만 나오면 해피하겠죠? 그렇죠? 네. 좋을 게 없어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다 같이 잘 맞는 거예요. 등급이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제일 좋다겠지? 우리 서우야? 나만 맞아야 된다. 나한테 다 틀리고 나만 맞아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원래 상대평가에서는. 쉬워서 나 다 잘 맞았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뭐. 내가 맞아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다 같이 올라가는 거죠, 뭐. 530번은 A, B가 이웃하는 경우, A, C가 이웃하는 경우 한 다음에 뭐를 빼줘야 되죠? 530번은 나누면 530번은 A, B 이웃하는 경우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 구한다? A, C 이웃하는 경우 구하시고요. 세 번째, A, B, C가 이웃하는 경우 골라가지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거죠. 요 A, B, C. A, B, C 이웃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A가 가운데 있어야 거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어요. A, B, B, C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또는이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게 있겠죠. 만약에 문제 좀 전형시킨다면, 그치? 뭐뭐 또는 뭐뭐.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겹치는 게 발생을 하나하나냐.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겹치는 게 발생할 확률이 높을까 안 높을까요? 높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뒤에 있을수록 겹치는 게 나오는 게 높아요.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겹치는 거 없네 하고 문제 풀면은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곧바로 틀리는 거죠. 내신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한 거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겹치는 거 안 뺐어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발. 또는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겹치는 거 있는지 다시 한번 보자. 또는 나오는 문제 나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죠? 겹치는 거 하면은 이거 다 팩토리얼 곱하기 2인가요? 2팩토리얼. 얘도 마찬가지죠?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되겠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3팩토리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3팩토리얼인데 이게 바꾸는 거 몇 개 나오죠? 자리 배치 몇 개 나와? 2개밖에 없죠?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 더한 다음에 얘 빼주시면 되겠어요. 요런 구조다. 겹쳐지는 거 빼줘야 된다. 이거 2개 더하고 얘 빼줘야 돼, 겹치는 거. 두 번 했던 거 빼주셔야 됩니다. 이 구조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뭐 애매하게 풀면 안 돼. 문제 풀 때 애매하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래서 저렇게 딱딱 배운 대로, A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마지막에 겹치는 거, 둘 다 나올 수 있는 거 세서 빼줘. 딱 이 구조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 10인가요? 맞아요? 답 뭐죠? 96 빼기 12니까 84? 아니? 84가 답이래요. 자, 이렇게 정확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는 내가 어떻게 구하라겠죠? 아이디어가 먼저 이웃할 수 있는 놈들을 먼저 줄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할 수 없는 친구들을 줄 세우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아이디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안 좋나요? 아니, 이 정도 아이디어면 좋지 않아요? 누가 들어도 맞는 것 같다. 일단 지금 얼마나 좋아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다. 짝수가 적혀있는 놈은 몇 가지죠? 2가지죠. 2, 4는 마지막에 배열하겠고 1, 3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뭐가 된다? 3팩토리얼. 사이사이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4P에 뭐가 된다? 2가 된다. 요게 이제 뭐 531번 문제 틀리면 이제 집으로 가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12여서 답은 72가 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53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재밌어 보이네요. 5, 3, 4. 실력 업이래요. 사물함이 9개밖에 없진 않겠지만 여러분 반에는 한 25개는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사물함이 반에 몇 명이냐? 반에 몇 명이야? 우리 하여기 23명. 진짜 없네요. 그때 50명씩 있었는데 반절이 됐어요. 오 534번 약간 노가다를 조금 해야 되죠? 이웃하지 않는 걸 좀 찾아야 되겠죠? 뭐, 노가다는 다 그냥 보여요? 선생님 저는 그냥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웃하지? 뭐 놀라운 친구들이죠? 미래가 밝은 친구들이에요? 세보지도 않는데 다 나온다 그러면 이제 놀라운 친구들이죠? 그럼 이제 노가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게 다 처음 보는 유형이죠? 나 풀어본 적 있다고 534번 같은 문제. 우리 서로 풀어본 적 있어요? 나도 처음 봐요. 생각해줄게. 뭐 되게 처음 보는 게 많아요, 선생님 봤을 때. 뭐 문제 내사 마음이잖아. 요런 거 할 때, 밖에서 일단 공부하고 있어? 어디 공부해요? 좀 뭐 아무 데나. 일로 들어가고 싶어? 범위가 어디예요? 너 시그마 어제 지금 개판 쳤잖아. 그 다음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해, 거기. 하고 있어. 그 여러분들 거기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4개를 어떻게 할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뭐 어떻게 했어? 나눌 때? 이제 나는 어떻게 나눠봤다. 일단은 이게 한 층에 맥시멈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개밖에 못 들어가잖아. 아니, 더 들어갈 수 있어요? 3개 들어가면 일단 이웃할 수가 없잖아. 저 무조건 이웃하는 거죠. 3개 들어가면 무조건 이웃하는 거잖아. 네. 그럼 한 층에 맥시멈 2개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나눌 때 내가 봤을 때는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투 아니면 투 아니면 2, 1, 1 아니야? 다른 경우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치? 한 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개 아니면 1개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3층이 있잖아. 이게 3층이 있는데 이게 3층이 있겠죠? 1층, 2층 거꾸로 갔나? 알아서 하세요. 뭐 위로 스위칭하면서 뭐 어차피 그놈이 잘하죠? 꼭 밑에다 스위칭을 안 해도 되잖아. 상층. 이때 이게 2, 1, 1 아니면 뭐밖에 없는 거야? 2, 1, 1 아니면? 1, 2. 2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배치한다고. 그럼 만약에 내가 뭐 투투로 배열하고 싶어. 그럼 투투로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 다음에 211로 배열하고 싶으면 211로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나올 것인지를 찾는 거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막 아무거나 뭐 A, B, C 넣어서 찾고 이러면 우리가 경우에서 배울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투투로 간다고 치면은 뭐 당연하겠지만 이 투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절대로 무조건 이웃하게 돼요. 투투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투로 배열하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냐면 서로 2층에 아무도 없어요. 없는 경우밖에 안 나와. 솔직히 말해가지고.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2개씩 있으면 무조건 겹치는 게 있어서 이게 이웃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1, 3, 7, 9밖에 없어요. 투투로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1, 3, 7, 9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투투로 들어가는 거. 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야. 그러면 이 투투는 결론은 1, 3, 7, 9에다가 4명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 나온 거야? 이게 다 팩토리얼 나오는 거야. 투투가 다 팩토리얼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태는 거지. 근데 사실은 뭐 그 4개만 딱 결정되면 다 팩토리얼 곱하면 됩니다. 사실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2, 1, 1이 이제 문제인 거잖아. 2, 1, 1, 2, 1, 1. 2, 1, 1은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그래서 여기 위에가 2개가 들어간 경우, 여기가 2개가 들어간 경우, 여기가 2개가 들어간 경우 나눠서 세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세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세자는 거야.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냥 느낌과 본능으로 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누고 그걸 어떻게 거기서 이제 찾을 것이냐. 그게 이제 이 경우에서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가운데 2개가 있으면 뭐 2개 있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있는 거잖아. 2개 있는 거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1개는 무조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하나는? 맞아요. 근데 여기 하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죠? 2가지가 되는 거지. 얘는 여기 하나 있는 거, 만약에 2, 1, 1이 맞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개는 무조건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 하나는 여기 무조건 있는 거야. 여기 하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2개요. 2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1층에 2개가 있는 거는 2가지가 나와요. 근데 2층에 2가지가 있는 거는 보면 알겠지만 2층에 2가지가 있는 거는 1, 2 이렇게 가는 거는 얘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 2층에 2가지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 1가지밖에 안 나온다. 3층에 2개 있는 건 얘랑 똑같겠죠? 또 몇 가지 나오겠어? 2가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2, 1, 2는 총 5가지가 나오겠고요. 배열할 수 있는 게. 거기다 뭐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4팩만 곱해주면 답이라는 거지. 뭐 4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총 여기도 4팩 있고 여기 5가지 4팩이니까 6 곱하기 4팩이 되겠네. 답이. 6 곱하기 4팩인 거죠. 그러면 6 곱하기 24인가? 몇이죠? 144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눠서, 나도 뭐 오늘 처음 보는 문제예요. 내가 봤던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도. 그러니까 나눠서 푸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몸에 배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결론은.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제한 조건이 때 순열 횟수도 이제 보자면, 제한 조건 있는 건 뭐 교대로 쓰냐, 뭐 아니면 뭐 앞뒤에 누가 들어갔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그죠? 이것도 다 배웠죠? 우리 셀에서. 이런 뻔한 문제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주 봤었던 기본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부 부족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535번도 조건 문제 중에 많잖아. 자, A랑 I 사이에 몇 개 들어간다고? 2개.
그럼 A하고 I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두 개를 먼저 넣죠. 그게 뭐야? 여기 들어가는 거 두 개 넣는 게. 7개 중에 두 개 썼잖아. 그럼 여기 두 개 넣어서 줄 세우는 거는 뭐다? OP의 2가 되는 거지. 나머지 5개 중에 2개 뽑아서 2개 줄 세우는 거예요. 그 2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2개 들어간 다음에 얘를 한 묶음으로 묶는 거지. 당연하겠지만 이제 묶여지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남는 거죠 이제? 3개가 남았겠죠. 3개가 남겠죠. 그러면 얘 한 묶음으로 묶은 다음에 총 몇 개로 줄 세우면 된다? 얘도 있잖아. 얘는 왜 묶었는데 걔는 생각을 안 합니까? 4개요. 4개로 줄 세운다. 그러니까 뭐가 곱해진다? 4팩토리얼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얘도 있지만 얘도 있잖아. i랑 i랑 바꾸는 거. 그래서 곱하기 뭐 해줘야 된다? 2 해주면 끝나는 거죠. 대표적인 문제죠. 이런 조건들, 제한 조건들 나오는 거.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죠. 당연히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대부분 다 풀 거예요. 뻔한 문제들이니까. 근데 또 변형해서 나오겠죠? 아니 뭐 쉬운 문제도 나오겠지만 다 쉽게 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께서 대박일세 이번에는 100점을 양산하겠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뭐 이런 문제들만 다 갖다 붙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 나오면 또 317번, 537번처럼 변형된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거는 안 풀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마음으로 풀어주시고 안 되면 또 질문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38번으로 넘어갈게요. 적어도 문제.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4개로 나눠져.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거는 그 다음에 모자. 그 다음에 자모 끝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자자? 네. 이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1, 2, 3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에서 뭐를 빼주는 게 빠르다? 4번째를 빼주는 게 빠르다. 나눠지는 게 항상 기본인 거예요. 못 나누고 지금 풀고 있는데요. 심각한 거죠. 제대로 풀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답은 맞았지만 심각한 거예요. 수학은 답을 맞추는 게 사실 중요한 과목은 아니에요.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당연히 이건 뭐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답을 꼭 맞춰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고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 나중에 써먹거든요. 사회 나오면. 답 맞추는 건 뭐 인공지능이 잘 맞출 거예요. 잘 맞추시. 어떻게 사고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 자자는 지금 자음이 몇 개 있냐 우리가? 자음 하나, 둘, 3개? 자 3개, 모 3개 있네요. 그죠? 자음 3개, 모음 3개 문제니까 전체의 개수는 6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6팩토리얼에서 요걸 빼는 거죠. 4자. 그럼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배열하고 가운데 4개를 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4번째 걸 빼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게 자음 3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가운데 4개 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나머지 게 나온다. 전체에서. 답은 6팩토리얼이 700 몇이었죠? 20이었나요? 거기서 6 곱하기 24니까 144 빼주면 되겠습니다. 몇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576이라고 합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뭐 이런 문제들, 자연수의 개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자연수 개수에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앞에는 0이 올 수 있다, 없다? 앞에는 0이 올 수 없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0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연수의 개수도 대표적인 순열의 문제가 되겠죠? 서로 다른 세 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가지로 나눠지겠죠? 0으로 끝나는 거, 2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로 끝나는 거? 4로 끝나는 거. 나눠서 푸는 거죠. 뭐 당연하겠지만.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보자마자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면 0이 오는 경우가 제일 신나죠. 왜냐하면 0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남은 게 몇 가지죠? 5개 중에서 2개 줄 세우면 되니까 이건 5p의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하고 4가 오면 맨 앞에 0은 빼야 되니까 4가지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4가지 올 수 있으니까 얘는 16이 되겠죠. 얘도 4가지니까 16이 되겠고, 얘는 이제 얘가 20가지죠.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이 빼야 되기 때문에 5가지가 아니다. 0 때문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변형들이 일어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다 더하면 몇이죠? 52가지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라고 하자면 543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웃하는 두 자리의 자연수자가 항상 다른 자연수의 개수는, 뭐 배열을 잘 해보셔가지고 안 만나도록 잘 짜보세요. 뭐 고민해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약간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문제들에서. 자, 544번. A, B, C, D 이 문자 중에서 A, B, C, D를 뭐로 바꾸죠? 그러면 우리는 보자마자 1, 2, 3, 4, 5로 매칭해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89번째 문자를 먼저 찾는 거죠. 그러면은 1로 시작되는 게 시작되겠죠. 1로 시작되는 거. 1로 배열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1로 배열할 수 있는 거? 4팩토리얼이 되겠죠? 24 해야지. 자, 그 다음에 2로 배열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죠? 4팩토리얼이니까 24가지. 그래서 계속 가는 거죠. 89번째까지니까 3도 패스. 4팩이니까 24가지. 여기까지가 72개예요. 이제 4로 시작되는 거에서 이제 84번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줄 세우기를 끝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4일 대로 가자면 4, 1로 먼저 갈게요. 4, 1은 뭐가 되는 거죠?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여기가 가면 78가지. 그 다음에 4, 2로 가면 또 3팩토리얼이니까 또 6가지죠. 여기까지 몇 가지야? 84가지. 89번째를 점점 찾아가고 있어요. 따라란. 자, 그 다음에 4, 3으로 시작된 다음에 1로 시작되는 거 찾는 거죠. 2팩토리얼이니까 2가지니까 얘가 86가지. 그 다음에 4, 3, 2로 시작되는 거. 여기서 그 다음 거가 뭐 되죠? 1, 5가 되는 게 이게 87이고 그 다음에 5, 1이 되는 게 뭐다? 88번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 3, 2, 5, 1이 88번째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아, 89번째네? 아, 그럼 한 번 더 갔어야 되네? 그럼 4, 3, 2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거 찾자. 2팩토리가 2가지고 88가지가 왔죠. 89번째는 4, 3 뭐로 시작되는 거죠? 4, 3 뭐죠? 5로 시작되는 거겠죠? 3, 4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4, 3, 5로 시작되는 거. 4, 3, 5로 시작되고 1, 2가 바로 89번째가 됩니다. 빙고! 자, 이게 89번째니까 4는 뭐로 바꿔? D로 바꿔요. 3은 뭐로 바꿔? C로 바꾸고 5는 E로 바꾸고요. 1은 A로 바꾸고 2는 B로 바꾸면 바로 얘가 89번째이고 마지막 숫자는 누구다? B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숙녀를 빠르게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고 나는 너무 이제 경우에서 어렵다. 일단은 쉬운 것부터 가장 대표 문제들부터 하시고요.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뭐 하는 데까지 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좀 더 열심히 하자는 거고 뭐 맞출 수 있는 데까지는 기본적으로 맞히시고 어려운 것들은 뭐 되면 맞추는 거고 이번에 공부를 많이 못해서 안 되겠다. 그럼 다음 기회에 노려야 되는 거죠. 뭐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